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해양경찰 간부시험 17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17번째 시간이고요. 해경 간부시험. 오늘은 형법, 그 중에서도 책임론 중에서도 원자행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행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학설 대립이 있어요. 즉, 원인 설정행 시설과 구성요건 모델 해설, 이 두 가지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이 학설에 따라 사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학설에 비판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사실상 그 두 학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학설 대립은 아니기 때문에 막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면, 자, 원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형법제 10조 3항은 고의의 원자행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자행에도 적용된다. 즉, 고의법뿐만 아니라 과실법에 대해서도 이 원자행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즉, 어떤 고의, 그 다음에 뭐 고의와 고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원인 설정행위 시와 여기가 실행행위 시때, 이때 둘 다 고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때 과실 고의, 그 다음에 여기는 고의 과실, 그 다음에 과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원자행 사안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10조 3항. 아시겠나요? 즉, 고의의 원자행뿐만 아니라 과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자행이 적용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여기서 보시면 요거 한번 바로 판례 지문을 한번 볼까요? 판례 지문을 보면, 형법제 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원자행도 포함하는 것이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즉 고의, 과실, 이런 구조죠. 고의로 내가 술을 마셨고 그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내가 운전을 하면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거, 음주사고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예견할 수 있었죠. 즉 과실이 있었던 거죠. 술 취한 상태, 심신장애 상태 하에서 과실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런 고의 플러스 과실의 결합 형태, 피고인이 음주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법조항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 고의 플러스 과실, 이런 구조입니다. 과실 플러스 고의, 과실 플러스 과실, 요 구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입장입니다. 통설에.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선지. 자, 2번, 3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학설 대비죠. 행위의 가벌성을 원인 행위 자체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즉, 원인 설정 행위 시에 책임을 찾는 거예요. 즉, 원인 설정 행위 시 때 바로 어떤 고의와 그 다음에 실행 행위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은 지켜지죠. 어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 근데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이 결여돼서 죄형 법정죄에 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음주 대취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행위 시, 이 원인 설정의 시에 바로 책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즉 구성요건적 행위를 원인 설정의 시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음주 만취하고 잠이 들었어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살인 미수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결론이죠. 하지만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은 유지시키죠. 원인 설정 행위 때 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때가 내 실행 행위에 착수한 거니까.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자, 세 번째 지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 행위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경우에, 즉 이건 구성요건 모델, 예외 모델이죠. 구성요건적 실현 행위, 즉 칼로 찌르는 살인 행위죠.
이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술을 마실 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전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는 뒷단에 있고 책임은 앞단에 있는 거예요. 이 칼로 찌를 때는 이미 심신이 상실된 상태잖아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른 때잖아요. 그죠?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이 붕괴돼요. 이 경우는. 다만 구속 요건의 정형성에는 부합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네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도 맞게 맞죠. 맞는 지문이고 4번이 잘못됐네요. 원자행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 행위는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돼? 아니죠.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좀 쉬운 지문이 나왔어요. 책임 능력자죠. 책임 능력자. 책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한 거죠.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4번 1, 2, 3번 어려운 논의하다가 4번에서 너무 쉬운 답이 나와버렸어요. 뭐 허탈하죠. 그죠? 이런 것들 허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자 구성요건 모델이죠. 구성요건 모델은 원인 책임 능력 있는 원인 설정 행위를 구성요건적 실행 행위로 보고 제가 아까 구성요건 모델하고 예외 모델을 동일한 모델로 봤었네요. 잘못됐습니다. 구성요건 모델이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이에요. 구성요건 모델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구성요건 모델은 원인 설정 행위를 구성요건적 실행 행위를 보고 원인 설정 행위에 가벌성 근거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원인 설정 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있어. 근데 뭐죠? 행위 정형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행위 정형성. 실행의 착수 시기가 너무 앞당겨진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한 용기를 얻고자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잠이 들어버린 경우에도 살인 미수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모델. 요 예외 모델은 뭐죠? 원인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나 책임 능력은 원인 설정행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원인 설정행위. 심신 장애 상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이나 죄송합니다. 실행행위이나 책임 능력은 원인 설정행위에 존재해서 원인 설정행위와 심신 장애 상태의 행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불가분적 연관관계를 인정해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자 이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행의 착수를 심신 장애 상태의 행위로 봐서 구성요건 정형성에는 부합하지만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원자행, 이 10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원자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책임 조각 내지 책임 감명이 되지 않고 따라서 책임 능력자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답은 4번입니다. 뜬금없이 쉬워졌죠. 네,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상당히 좀 이 학설과 관련된 문제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착실하게, 특히 형법총론에서는 나오는 학설 대립 파트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